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입니다. 심리학 책이고 저자는 석정훈이라는 분이에요. 더 깊은 심리상담연구소 대표이시고 삼성전자에서 7년간 스마트폰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들린 한마디로 인해서 회사를 나와서 16년째 최면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20년 정도 됐겠네요. 그 책의 첫 머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듯 보이는 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인은 달리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 위에 넙죽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말 고삐를 쥐고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을 태운 말은 걷기도 하고 길 옆에 풀을 뜯기도 했습니다. 노인을 태운 말은 어떤 마을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서 한 청년이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는데 그가 바로 말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길을 찾은 건 노인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책에선 이해하기 쉽게 노인은 의식, 말은 무의식, 그리고 청년의 집은 삶의 여러가지 해답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야 할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고 무의식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무의식인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타고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해요. 책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연구 결과를 제가 좀 찾아보고 했는데 쉽게 와닿는 긍정 개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단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단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이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계속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됐을 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도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쉴 새 없이 요구가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 개발을 통해서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점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점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가능성을 알게 되는 순간 단점을 보완할 때는 거의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상상도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시켜서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이때 문제점은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나치게 외부로 관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식적인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생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써야 될 양이 만약에 100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100을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지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의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연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일단 책에서 말하는 4가지 기본 감정, 기쁘거나 화가 나는 감정, 슬프거나 즐거운 감정,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사랑은 행복감을, 슬픔과 분노, 증오심은 불행함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앞서의 감정들과는 달리 행동하기 이전에 느끼게 되는 감정, 그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감정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욕망은 좋은 감정을 얻게 될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이 두려움은 행동을 하기보다 좀 움츠러들게 만들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이거를 하고 싶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되게 숨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들의 순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부조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바로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의지력. 여러분들 의지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정말 순수한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모성, 아까 이전에 얘기했죠. 이 소모성 자원이라는 것을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로이 F.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증명해냈어요. 실험 내용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컴퓨터 게임을 시키고 나서 한 그룹은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영양소도 없이 단맛만 나는 인공 감미료를 넣은 음료를 제공했어요. 결과가 예상이 되세요? 예상하셨겠지만 설탕이 든 음료수를 마신 그룹의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게임을 시도했고, 그리고 심지어 불평도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반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키보드를 내리치는 등 매우 과격하게 자아 고갈 현상이 훨씬 빨리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의 비밀은 포도당에 있다고 해요. 이 포도당, 설탕에 포함된 포도당이 이 의지력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의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평소에 정말 일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적은 포도당을 사용했다고 해요. 즉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정신의 영역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지력은 의식의 영역이고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자, 답이 떠오르셨나요? 답은 바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 말이죠. 전 여기서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이제야 부자들 책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즉 정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알고 있으신 빌 게이츠,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과 또 그에 관련된 스승님도 다 모시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파동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꼭 그 파도를 맞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의지력을 모두 쏟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책을 정말 책을 한 장도 읽지 않았던 시절에 우연히 좀 읽게 돼가지고 한 달에 걸쳐서 읽었는데, 여기서 뇌의 많은 부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몸은 회복이 되었지만 연구진들의 조사 결과 최근의 기억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남자의 집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에게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관찰이 됐어요. 집 구조나 이런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죠. 다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생각을 못하고, 유일하게 하는 것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는 집 구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선 다시 태연히 거실로 돌아오고, 다시 거실에서 배가 고프면 주방으로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딘가로 사라져서 가족들이 홍비백산에서 찾아다니고 막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진 폴리라는 사람인데 심리학계가 습관의 비밀을 밝히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습관에 관여하는 뇌의 기관이 두뇌 제일 안쪽에 위치해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순간에도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함에 있어서 습관이 정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무의식의 오작동에 관한 경우를 볼게요.
무의식이 오작동을 하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좋은 것과 싫은 것에 지나치게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달콤한 치즈케이크, 치맥 같은 이 야식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살과 함께 성인병을 선물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공부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힘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성취감과 멋진 몸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근시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의식의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이 의식이 잘못 길들여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책에서는 말을 해요. 책에서는 무의식과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사고를 떠오르게 만드는 이 중간 믿음, 이런 중간 믿음은 핵심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형성이 되는데, 핵심 믿음이란 자신과 주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매우 근원적인 믿음으로 이 스스로가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진리로 여기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 같은 거죠. 이게 맞다. 만약에 사탕이라고 예를 들면 이 사탕이, 나는 사탕이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이 사탕이라고 믿는다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핵심 믿음이라는 거죠. 이 핵심 믿음은 이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방법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는 순간을 기록을 하는 것인데, 보통 1주에서 2주간 기록을 하며 이 불쾌한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의 상황과 기분,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감정의 정도도 1에서 10 정도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모으면 다른 것들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감정들 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믿고 어떤 감정과 함께 올라왔으며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믿음을 이 문장의 형태로 완성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향식 화살표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식었다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나를 차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적어가는 것인데, 주의할 점은 이 느낌이 아니라 생각과 의미를 계속 탐색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거 내용이 좀 많아서 2부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2부에서는 핵심 믿음, 즉 무의식의 바닥이 무엇인지 발견한 후에 이 무의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힘내십시오.